네, 원래 이 BHC도 작은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BBQ와 한솥밥을 잠깐 같이 먹었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요. 시장의 1위를 이렇게 BHC가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잡음들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BHC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언론사 인수까지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계약을 BBQ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됐다고 하면서 소송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같은 소송 결과를 두고도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 회사의 비전을 응원하거나 그런 것들도 존재하겠지만 결국은 재무적으로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는 어디가 되겠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현재로서는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3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편에서 기업 스토리를 재밌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재무적 남자 이종원 회계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시장에서 강자였던 교촌치킨이 왜 3위까지 하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새로운 강자 BHC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HC가 5,356억 원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BBQ가 4,731억 원, 그리고 3위가 돼버린 교촌치킨이 4,259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 독자 경영을 시작한 이후에 꾸준히 성장해왔고 마침내 업계 1위를 드디어 2022년도에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네, 원래 이 BHC도 작은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BBQ와 한솥밥을 잠깐 같이 먹었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요. 현재는 시장의 1위에 올라서기까지 참 BHC의 이 행보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콜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시장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치킨 시장을 트렌드하게 주도를 하는데 성공을 했었던 회사인데 이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BBQ한테 잠시 인수가 됐었거든요. 그때 인수됐던 가격이 대략 3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BBQ가 BHC를 사들여서 BHC를 다시 재매각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BHC를 다시 재매각했을 때 가격이 1,300억에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 금액 상승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BBQ의 서자로서 항상 이 자리만 지키다가 BHC가 드디어 2013년에 본의 아니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왜냐? BBQ도 조류 독감 때문에 또 역시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1,300억 정도의 매각을 이뤄냈는데 사실 인수한 가격이 30억이라고 한다면은 9년 만에 거의 40배를 튀겨낸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HC 입장에서도 이 새롭게 독립을 한 만큼 어떻게든 다시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라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문 경영인 체제의 도입입니다. 2017년 BHC에 박현정 회장이 임금옥 대표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임금옥 대표님은요, 삼성전자에서 사원 시절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 관리의 삼성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BHC가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어떠한 일들을 해냈냐? 자, 첫 번째,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온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치킨에 들어가는 파우더, 소스부터 해서 물류에 들어가는 원재료 등등을 모두 다 통합하는 이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BSC는 이렇게 확보된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뿌링클 그리고 마초킹과 같은 히트 메뉴를 내놓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이 메뉴들이 굉장히 대성공을 거둬서 마케팅이나 브랜드에 있어서도 굉장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BHC는 매출, 영업이익률, 심지어 가맹점 수도 2018년에 1,469개에 불과하던 가맹점 수가 23년 현재에는 2,202개까지 늘어나는 굉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특히 BHC가 다른 두 개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효율적인 물류와 원자재,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게 주된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게 BHC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BHC를 인수한 투자자와 BHC를 매각한 BBQ와의 소송전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이 1,300억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10년간 이런 물류나 여러 가지들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계약을 BBQ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됐다고 하면서 소송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 소송의 끝은 지금 웬만한 거는 다 2심, 3심에서 대부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소송에서 누가 이겼냐? BHC와 BBQ가 각자 얘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같은 소송 결과를 두고도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자, 먼저 BHC는 뭐라고 얘기하냐? 봐라, 우리가 소송 다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BBQ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소송을 졌는데 너네가 청구한 속가에 비하면은 너무 소소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상 우리가 판결만 진 거지 금액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이 소송을 펼치면서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누렸던 교촌을 1위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이었다고 한다면, 이 소송 중에 이 진흙탕 싸움에서도 이겨내고 BHC를 굳건히 1등에 올려놨던 거는 이 새로운 메뉴와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던 박현종 회장님과 임금옥 대표님 두 분이 이런 BHC를 시장 1위 자리에 올려놓은 비화도 보면은 BBQ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실수였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BHC를 정상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박현정 회장님과 임금옥 대표님이 현재는 해임된 상황이어서 그 귀추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두 분의 업적만큼은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2013년에 이 BHC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다시 BBQ의 품속에 있다가 떠나게 됐잖아요. BHC가 그 이후로부터 독자 경영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BBQ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들을 가장 더 적합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왜냐, BHC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BBQ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메뉴에 대한 혁신도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 계열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간 임금옥 대표와 박현정 회장의 그 말미는 사실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굳건한 1위 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3년 11월에 두 분이 동시에 해임이 됐는데요. 사실 박현정 회장은 지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압류까지 걸리는 불미한 사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BBQ와 BHC가 다시 합치는 거 아니냐, 박현정 회장과 안 좋았던 거지 우리는 BHC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라는 시장의 1위와 2위의 해빙 무드가 다시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두 사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관계를 통해서 시장의 입지를 더 굳건히 다질 수 있다면, 그동안 둘 간의 소송전으로 반사 이익을 누렸던 교촌의 입지는 더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서
BHC를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뿌링클 순살이라는 대표 메뉴에 들어가는 닭고기를 원래 국내산 닭고기를 썼었는데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브라질산 닭고기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브라질산으로 닭고기를 바꾸게 되면서 원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뿌링클의 소비자 가격은 올리면서 이제 매출은 올리고 원가는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HC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브라질산 그 닭고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품질과 맛을 낼 수 있었다면은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시각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맹점주들한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생협약서를 쓰면서 야간 영업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자신들의 말과 그리고 얼라이를 맞추지 않는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가맹점주 해지 계약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마찰음을 통해서도 회사의 이익과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상생 협의를 논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BHC가 시장의 1위에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고 막대한 영업이익도 거뒀지만 그 이면에는 원재료 논란이라든지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따랐었는데요. 자, 시장의 1위를 이렇게 BHC가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잡음들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BHC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언론사 인수까지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이 언론사 인수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자 이 언론사 인수를 계획을 철회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BHC는 작년에 이렇게 1위 자리까지 올려놓게 만들어 놓은 박현종 회장과 임금옥 대표를 해임하면서 향후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HC가 BBQ로 나온 2013년도 이후에 BHC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이런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들을 접목시켜서 시너지를 내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여의도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창고 43이라는 소고기 전문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3일의 개법인 다닐 때 여기서 회식한다고 그랬을 때가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창고 43을 2014년에 BHC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BHC가 이런 외식 사업에서 알고 있는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이어서 2015년에 불소식당, 그리고 16년에 큰맘 할매 순댓국, 그리고 16년에 역시 그랭그랩.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적은 규모의 M&A들을 있었기 때문에 뭐 큰 파장은 나지는 않았는데, 사실 2021년도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론들도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 인수하고 나서 뭐 스테이크를 전자레인지에 데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떠돌아서 자신들이 2,500억이나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에서 공격을 당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 인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반대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언론사 인수가 과연 맞냐 여러 가지 반문들이 있어서 결국은 인수가 철회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HC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시도들에서는 분명한 장점도 존재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여러 가지 치킨 가맹점들을 운영한 노하우들을 접목시켜서 시너지를 내려고 했었지만, 단점으로 보게 되면 BHC가 가지고 있는 핵심 노하우나 핵심 역량들이 분산돼서 BHC가 하나의 치킨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BHC 시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매드포 갈릭이라는 양식 전문 또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BHC의 시도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회계사이기 때문에 기업에 실적이 있어야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BHC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 수직 계열화나 여러 가지 원가 절감 요소들을 찾아서 더 많은 이익을 회사가 누릴 수 있게끔 구조들을 만들고 그리고 신메뉴들을 더 공격적으로 많은 투자를 통해서 개발을 해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맹점주들이 더 많은 매출을 꾸준히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이 있다면 교촌치킨은 고급화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폐점률 최소화, 가맹점주들과의 상생. 다만 교촌치킨이 이러한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4년 1분기 실적만을 본다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이 브랜드의 미래와 더 부합하는지는 어떤 경영진의 그런 운영 철학과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려는 여러 가지 노력과 그 다음에 구조들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 세 개 회사가 다 상장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냐 누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솔직히 BHC의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 회사의 비전을 응원하거나 그런 것들도 존재하겠지만 결국은 재무적으로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는 어디가 되겠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현재로서는 BHC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치킨 3개 대장의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이번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분석을 시켜드리기는 어려웠겠지만 다음 시간에 만약에 뵐 수 있다면 제가 더 많고 재밌는 기업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고 쉽고 재밌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3가지 도구. 3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